안녕하세요, 유페커입니다. 제가 예전에 300km 때 한번 소감, 후기, 장단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3300km를 탔습니다. 3338km, 거의 한 6개월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길로 쭉 올라왔습니다. ADB 350이 한 반 오프로드, 생각보다 오프로드에서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성능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불안합니다. 여기 이 오르막길 올라오면서도 살짝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요 깍두기 타이어가 오프로드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타이어를 다 쓰고 나면 미쉐린의 시티 그립이나 피렐리 NGL 스쿠터로 아마 교체할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탔고 3300km를 탔는데 아주 큰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동 꺼짐이 4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겨울 한 1월 2월쯤인데 한두 달 사이에 연속적으로 4번의 시동 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은 이제 시동 켜고 출발할 때쯤 시동이 꺼졌고요. 그리고 한 번은 주행하고 한 5분 정도 조금 타다가 시동이 꺼졌고, 그리고 한 번은 거의 집에 도착을 할 때쯤에, 거의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딱 꺼지더라고요. 출발할 때 시동이 꺼졌다고 하면 예열을 잘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은 예열이 조금 덜 된 상태였고 두 번은 완전히 예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예열 문제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월 달에 두 달간에 이제 4번의 시동 꺼짐이 있었고, 3월 달에 제가 부산에 이제 혼다 센터에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전국의 ADB 같은 이제 바이크 타는 ADB 350 차주들이 똑같은 사례로 센터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이제 고배기량 바이크 몇몇 모델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패치가 나와야 완전히 수리가 되고, 그 전에는 리셋하는 그런 수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센터에 가서 따로 딱히 한 건 없고요. 그냥 그 시스템 리셋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점검을 받을 때 점화 플러그라도 갈아줄 수 없냐고 했는데, 만약에 증상이 또 발생이 되고 또 다음 오일 갈 때 그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드방을 구입을 하고 계속 고급유를 넣고, 그리고 예열도 3분 이상 하고 그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는 예열도 할 필요가 없고 고급유를 넣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이제 시동 꺼짐에 있어서 100% 효과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고급유를 안 넣어도 되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열도 할 필요가 없다, 예열이랑 시동 꺼짐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시스템 리셋을 하고 보름 정도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증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동 꺼짐 발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가 1월 2월이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좀 춥긴 추웠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부산인데 부산의 1, 2월은 아주 위에 서울이나 이런 강원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추워서 시동 꺼졌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동 꺼짐 4번을 겪고 나서 사실 조금 정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ADB 350의 또 장점이 또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정을 주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B 350의 또 단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앞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 구조거든요. 안에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에서 돌멩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가, 안에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출발할 때 뭐 달그닥달그닥 안에서 막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차주분들은 같은 차량 차주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텐데, 주행을 하다 보면 이 공간 안에서 막 달그닥달그닥 막 부서지는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그것도 사실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300km 때 언급을 했던 여기 이제 조작 버튼도 지금은 뭐 거의 뭐 적응이 돼서 혼동되는 일 없이 잘 누르고 있고, 그리고 클락션 소리도 굉장히 이제 전자음이고 굉장히 좀 싼 티가 나가지고 제가 혼을 바꿨거든요. 제가 클락션 혼을 바꾸고 나서는 소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요즘에 바이크 소리가 좀 전자식으로, 이 배기음 소리도 약간 전자음이 나고, 그리고 클락션 소리도 약간 전자음이 나더라고요. 아는 동생이 티맥을 사가지고 티맥스 영상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티맥스 이 배기음 소리가 굉장히 좀 싼 티가 나더라고요. 약간 티맥스에 맞게 약간 중후하고 좀 저음이고 좀 굵직굵직한 소리가 아니고 날카롭고 좀 가벼운 소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 그 티맥스도 약간 소리가 별로던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배기음 소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클락션 소리가 약간 싼 티가 났는데, 클락션 소리를 바꾸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스쿠터 중에서 저는 이 ADB 350 디자인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건 개인 취향이고 제 눈에 이뻐 보이는 건데, 사실 제 눈에는 Tmax보다 이 ADB 350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포르자나 PCX처럼 많이 대중화되고 막 배달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면 실적 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잘 타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이제 길들이기도 끝났고요. 그리고 꾸미기도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돈도 없습니다. 제가 3,300km 타면서 최고속은 138km 정도 나왔고, 제가 무기가 있어서 그런지 14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가 완전히 평지였고 최대로 계속 당겼는데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보니까 뭐 140 이상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14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뭐 ABS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아주 뭐 굉장히 막 딱 잡아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오토바이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좋다고는 설명 못 드리겠고, 그리고 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쇼바도 이제 잘 나왔다. 포르자에 비해서 월등히 쇼바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 비교 대상이 잘 없다 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실 배기량은 330이죠. 이 정도 뭐 330cc의 스쿠터에서는 충분한 속도, 그리고 충분한 제어, 충분한 뭐 쇼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꾸미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런 거 뭐 봉지거리 뭐 이런 거 뭐 커버 같은 거 했고요. 저는 이제 황금색으로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소소하게 가격이 얼마 안 비싸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꼭 필수인 것 같아요. ADB 350의 이 보조 스크린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탈레스만 제품이고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했던 거. 요거 보조 스크린은 꼭 필요합니다. 이걸 최고로 올렸을 때 얼굴을
얼굴에 바람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조 스크린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발판이죠. 발판을 제가 태국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이제 호환되는 제품, 뭐 저렴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태국 직구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이제 10만원 후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8만원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하면 20만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자, 이런 거 휠 커버도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든 거 요거 스티커입니다. 요것도 태국 직구로 구입을 했는데 원래 이제 스티커 전에는 은색이었습니다. 은색인데 제가 이걸 검정색 카본 무늬가 있는 검정색 시트를 붙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인데 여기만 은색이니까 조금 통일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시트를 붙이고 나서는 사진도 잘 받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꾸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소소하게 이런 거 가드 같은 가드 했고요. 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머드가드. 원래 머드가드가 조금 짧습니다. 짧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나왔고, 자, 이렇게 위에 머드가드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뒤쪽으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였습니다. 등받이. 왜냐하면 한 번씩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거나 뒤에 태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깡통보다는 이 등받이를 선호해서 등받이를 달았습니다. 등받이도 가격이 한 20만원대 20몇만원 된 것 같은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싼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왕 사는 거 기비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 이거는 Gnet G1 제품이고요. 2채널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쪽에 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여기 위쪽에 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군데 달더라고요. 가격은 40몇만원 거의 40~50만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자, 요 스피커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음악을 살짝 틀고 감성으로 타고 있습니다. 앞쪽에 풀페이스 들어가고요. 뒤쪽에는 풀페이스 안 들어갑니다. 뒤쪽에는 하프페이스 들어갑니다. 예전에 300km 타고 소감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300km 타고 제가 다시금 소감을 올렸습니다. 특별하게 300km 탈 때하고 지금하고 큰 감정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도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다만 시동 꺼짐이 4번이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나 또 시동 꺼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센터에 가려고 하고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든 또 나중에 혼다에서 패치가 나온다 하면 또 그 패치에도 좀 희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ADB 350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